열이 안 떨어진다고요? 사혈을 좀 해보시죠. 십선혈이라고 손가락 끝에 엄지 손가락 이게 보면 여기 손이 약간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이렇게 손끝이 이 손톱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튀어나와 보이는 곳, 가장 튀어나와 보이는 톡체입니다. 이따 한번 실습해 볼게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열심히 짜야 돼.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효과가 들었어. 네, 아프기만 하고 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잘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어머님들이 따기 전에 막 하고 여기서 칭칭 감아가지고 쭉쭉 짜가지고 손이 그 막 전기 올 정도로 이렇게 막 전기 올 정도로 막 짜고 나서 하셔야 효과가 있다. 네. 여기 이첨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귀를 딱 접으면 가장 이렇게 올라오는 부위예요. 여기도 따면은 피가 조금 나오는데 열이 떨어지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 이것도 쭉쭉 짜야 되나 봐. 근데 저희 저거 한 번 했다가 열 바로 내렸어요. 놀래서. 놀래서 깍 울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막 땀이 나잖아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핫팩도 잘 쓰면 좋은데 오한이 든다, 춥다. 그럼 이건 체온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몸이 편해. 그래서 목 뒤나 이런 데로 해주면 뜨뜻해져서 열기가 막 올라요. 얘가 찬바람 많이 쐬가지고 추울 때는 어디를 따뜻하게 하면 금방 온기가 풀릴까요? 이 목 뒤. 우리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막 행군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요거 하나 줘, 핫팩 하나 줘. 이거 어디다 넣어야 따뜻하지? 요거 목 뒤에다 넣는 거예요. 그죠? 네, 목 뒤에다 넣고 또 한 군데 있는데 엉덩이, 항문 가까이 여기다 두면 해를 잘 풀려요. 추울 때 고열이 안 떨어질 때는 뜨뜻하게를 하되 머리를 하지 말고 배 아래를 따뜻하게 하셔서 순환을 그쪽으로 촉진해야 좋다. 머리는 좀 식혀주시는 게 좋다. 네, 그림이 작게 나오네. 대추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추, 큰 척추다라는 건데 그냥 치우면 가장 튀어나온 뼈예요. 경추 7번 이 밑에예요. 거기가 한방에서는 양의 경락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를 뜨뜻하게 하면 몸이 잘 따뜻해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열이 많이 난다. 그럼 저기를 사혈해주면 좋지. 부항이 있으면 집에서 쭉쭉쭉 빨아주시면 좋아요. 진짜요? 효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티침 있죠. 거기다 막 붙여놔줘요. 그럼 좀 시원해져요. 머리도 좀 맑아지실 것 같지 않아요? 거기가 좀 좋아지면, 그렇죠? 네, 그런 걸 쓰시면 좋습니다. 코 막혀서 잠깐만. 이게 먼저 나왔네. 코가 막히시는 분, 애가 코가 잘 막히는 사람. 영재 코가 막히니? 네. 코가 막혀서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나요? 네. 그러면 막 일어나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식염수예요. 식염수로 씻으면 좋아져? 네, 살짝. 그렇게 해도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딱지나 가래가 같은 게 많이 껴가지고 있을 때는 씻어내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점막에 부어있어. 물론 그것도 씻어주면 좋아요. 소금물이 점막의 붓기를 빼주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 꽉 막히면. 그럼 어떻게 해요? 식혀줘요. 얼음을 갖다 대세요. 머리에. 머리 뒤쪽이나 이런 쪽에. 그것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찬바람 쐬면 좀 효과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너무 힘드시면 막 달리기 해서 땀을 내세요. 땀이 나면 붓기가 빠져요. 알겠죠? 네. 심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지르텍 먹으면 돼요. 그만 가라앉아요. 네. 잠을 잘 자야 낫는다니까. 그런 거 필요해요. 머리로 열이 많이 올라서 붓거나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식히고 복부를 따뜻하게 찜질하고 손가락 사혈해주면 효과가 있어요. 왜 수지침에서 여기가 코라고 그래서 여기 손 따면 좋을 것 같잖아요.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걸로. 그 정도로 나을 거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그죠? 잘 안 나요. 안면부에 이침 또는 침수밴드 뭐 이런 거 좋은데 스프레이 티침을 이런 데 붙여주시면 좋겠네요. 이 밤에 못 잘 것 같아. 그럼 이거 붙이고 자. 그날 밤에. 그리고 다음날 이러고 다녀. 뭐 어때? 그러면 좀 좋아.
요 자리들 있죠. 여기도 좋고요. 여기 상성이라고 해서 이마 머리카락 끝나는 부분 조금 안쪽이거든요. 눌러서 요런 쪽으로 저기는요 꾹꾹 눌러주거나 두드려줘도 좋겠네요. 약간 뾰족하지 않은 뭐 이렇게 뭉툭한 그런 뭐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로 톡톡톡 쳐줘도 되겠네요. 요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꾹꾹. 네. 영향혈, 사백혈, 꼭. 이건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도 좋은 자리예요. 그냥 지압을 평상시에 많이 해주세요. 코가 막혔을 때 저거 막 눌러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효과 없어요. 평상시에 좋은데 이게 바로바로 그렇게 적용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만 자극해서는 안 된다. 온 몸을 잘 풀어줘야 이게 기운이 순조로워져서 코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마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네. 아니 근데 그 부위에 티침을 붙이면 네. 뻥 뚫린다고 본인이 얘기해요. 그거는 경민이가 축구도 잘하고 건강해서 모르고 해봐요. 돼요? 잘 안 돼요. 아니 저도 코 막히면 건강하시거든요. 건강체질. 건강체질.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환자들은 다 그렇게 잘 안 낫더라고요. 네. 다 심해서 심스밴드라는 게 있는데요. 생비 패치 이렇게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금은 뭐 이런 금속이 있어가지고 생체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침 맞는 효과가 있는 거래요. 애들한테 그런 걸 막 붙여줘요 이렇게. 애들은 그 티침도 아프다고 해서 싫어해서 다 이렇게 붙이고 자라 그러면 다음날 좀 시원해요. 콧물 같은 건 바로 멈추기도 하고. 그 중에 이 사람 하는 것 중에 여기 목 여기 하잖아요. 네. 여기 치료는 코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아. 코가 막히는 사람, 코피가 나는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눈이 뻑뻑한 사람 다 여기 다 좋아요. 이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걸 잘 풀어주면 좋고 여기다가 딱 붙여놔도 머리가 맑아지고 코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가깝게는 이런 자리다. 눈, 코 주변, 목 여기까지 봐주면 좋죠. 편도선 부을 때도 여기다 막 붙여주면 좋아요. 그 저거 대신 아까 말한 티침들을 막 붙여줘도 좋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 자극이 양이 세잖아. 그것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실제로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근데 한 군데다가 주변에 다다닥 10개 막 붙여봐요. 그게 뻑뻑한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그냥 침 맞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쓸만한 치료다. 나 허리 아프다. 거기서 도배를 한번 해봐. 있으면 같은데. 시원, 나아요. 꽤 자극력이 세요, 저것도. 저는 잘 안 합니다. 귀찮아. 어떻게 그거 다 붙이고 있어. 그냥 침놈에 됐으니까. 이런 혈자리 아까도 나왔던데 평상시 마사지 해주면은 비염이 좋은데 아주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잘 효과가 바로바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런 것만 믿지 말자. 남들은 누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만 나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죠. 비강세척법 이런 이 주전자가 있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쭉 나오기도 하는데 주사기를 쓰면 좋습니다. 이게 플레이가 될래나? 잘 안 되는데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요. 주사기로 이렇게 노즐에 이게 실리콘 노즐로 해서 쭉 보면 반대로 쭉 나오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아주 효과적이에요. 식염수를 사다가 여기서 쭉쭉 하면 이게 넘어갈까봐 되게 고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령이 있어요. 코에다 할 때 소리를 내면서 하세요. 그러면 뒤로 안 넘어가요. 이쪽으로 나와요. 그럼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비염 있는 애들은 매일매일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소금물이 이 점막을 씻어주는기도 하지만 점막의 부종을 빼주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는 좀 야하다 싶으면 죽염수를 사다가 희석을 해서 쓰시면 훨씬 더 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생리식염수가 한 3.5%쯤 되나요? 그죠? 그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죽염수는 그거 한 10배 정도 포화 용량이잖아요. 그거 한 10대 1 정도로 섞어서 이렇게 쓰는데 10대 1 말고 한 5대 1 정도로 해서 하면 하는데 코는 빵 뚫려. 그쵸? 이게 점액이 콧물이 막 나오다가 시원해져요. 네. 아주 답답하고 힘들 때는 그런 방식도 써보십시오. 직방. 코피의 자세.
코피 날 때 어떻게? 이렇게 이러지 말자. 누워 있지 말자. 이렇게 잡고 있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 저것도 필요 없어요. 휴지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여기만 꽉 잡고 있으면. 근데 이제 5분 동안 이렇게 잡고 있으면 딴짓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틀어 막으면 되죠. 코피는 사실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코피 혈관이 약한 애들이 있죠. 자주 터지거나 한 번 터지면 잘 안 멈추는 애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음찜질. 혈관 수축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평상시에 말이야 건강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좀 문제가 많다. 열드는 애들이 좀 많다. 그런 애들한테서 자주 온다. 그래서 보약을 먹여야 된다. 이런 애들은. 자, 여러 가지 있죠. 코어나 폐에 좋다고 하는 창의자 신유화. 이거 뭐죠? 비염에 좋은 약재들. 평상시 그러니까 창의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씩 먹으면 안 되고. 근데 효과는 세. 근데 신이화라고 있어요. 목련에 피지 않은 꽃 동물인데 이것도 잘 달여 마시면 차처럼 나온 것도 있어요. 의약품이 아니라 코 잘 뚫려요. 시원해져요. 이것도 좋아요. 수세미를 달여 먹어보세요. 저걸 달이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것도 달여보세요. 한번 많이 넣고 좀 다르면 약간 초록빛 노르스름한 색깔이 나오는데 맛은 별로 없지만 먹어주시면 축농증 같은 데 좋아요. 축농증 예방에 좋아요. 저거를 효소로 만드는 사람도 있대요. 효소로 담궈가지고 만들어두고 그 액을 매일 좀 이렇게 타 먹는 거지. 네, 그렇게 먹어도 좋아요. 저거는 사과락은 수세미는 이 기관지 가래에 많은 사람한테도 잘 쓰여요. 길경 도라지는 염증성, 특히 누런 가래 보일 때 효과가 좋습니다. 누런 가래를 뱉거나 축농증이 있을 때 도라지가 효과적이에요. 목에 좋다? 목에도 좋지만 그거를 목에 좋을 정도로 먹으려면 좀 쎄하고요. 배도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도라지는 감초랑 잘 어울려요. 감초가 그 독성을 좀 약하게 해줘서 감길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뭘 좀 더 섞어서 만드는 게 윤곽산이에요. 네, 그게